그 윤석열이 저 썼던 편지 그것도 한번 보여줘봐요. 저 내용 이제 어제는 읽어드렸는데 읽을 필요는 없고요. 세상 찌질한 새끼. 저게 왜 친필로 안 썼을까? 이거는 밑에 보면 윤석열 필체가 아닌 글씨에 여러분들이 답을 얻으셨을 겁니다. 전 100% 김건희가 썼다고 봅니다. 왜? 우리가 방명록 쓸 때 친필로 써가지고 마지막에 윤석열이라고 쓰잖아요. 예. 저렇게 타자로 치고 나서 윤석열 비슷하게 썼는데 완전 다른 게 드러났잖아요 지금. 예. 그러니까 어쨌건 간에 나는 이것도 김건희가 주도하고 있다고 보고 이런 상황에서 그 이재명 대표 얘기를 잠깐만 해볼게요. 이 양반이 성남시장하고 경기도지사일 때는 우리 같은 유튜브 무시로 들락거렸어. 저 여의도 갑니다. 오늘 방송합시다 해. 내가 이 대표 단식할 때 대표가 이렇게 막 오라 그랬다 그랬잖아요. 그때 안 봤을걸? 내가 안 간다고 그랬어. 이유가 뭔지 아세요? 대표님께 유튜브 묻을까 봐. 똑같은 말이라도 유튜브 묻힌다니. 아니 이재명 대표가 단식을 하는데 네. 유튜브를 옆에 안 치더란 말을 나올까 봐. 네. 나중에 그날 저녁에 집에 돌아와서 대표한테 그 이야기를 양해를 구했어요. 서운해 할까 봐. 그러니까 똑같은 말이라도 이렇게 예쁘게 할 수 있잖아요. 유튜브 묻힌다니. 잠깐만 들어봐. 근데 일국의 대통령이라는 놈이 집 앞에서 저 사람들한테 이 쪽지를 몰래 전달해요? 네. 근데 푸나님의 가설대로 윤석열이 지금 집안에 없다고 한다면 정말 한남동 앞으로 사람들을 유인하기 위해서 이런 걸 했겠죠. 오히려.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정상적인 사람의 머리로는 상상하기 어려운 이야기여가지고 쉽사리 믿기가 어렵습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게? 아, 그러니까. 우리는 상상력이 너무 모자라. 그러니까 사람이란 게 그런 거야. 저런 사람들 특성이 뭡니까? 좀비잖아요. 근데 윤석열이가 싸웁시다 하니까 와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불법을 한 내란 수개가 내 편을 모으는 과정이잖아요. 이거는 내전 유도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내란이에요. 네. 만약에 미국처럼 그 지지자들한테 총을 들고 있다면 사고 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미친 짓은 윤석열 탄핵에는 굉장히 불리하게 작동할 수밖에 없어요. 간단히 말하면 탄핵을 기각시키면 윤석열 돌아와서 무조건 계엄 다시 내립니다. 이 상황인데 윤석열이가 지금 살려고 저런 짓거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난 유튜버, 극우 유튜버들이 저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드럼통 하나 폭발하면 반경 30m는 불바다. 시범적으로 하나 터뜨려 보여주면 그 이력에 놀랄 거다. 곳곳에 LPG 가스통, 신나통, 휘발유 드럼통과 화염병들을 쌓아놓고 있어야 한다. 그다음. 기관총. 그거 유튜버. 네, 기관총 쏴야 돼요. 경호대 명령을 잘 들어요. 어제 윤석열 대통령 메시지 잘 들었죠?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도 각종 무기들 준비하셔야 됩니다. 지금 완전히 대한민국은 전쟁입니다. 전쟁. 그 대통령이라는 놈은 있잖아요. 그냥 간단히 말해서 뭔가 착오로 계엄령을 내렸다면 그래서 실패를 했다면 자기가 법과 뭐 책임을 지겠다 그랬잖아요. 정치적 법적 책임 지겠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자발적으로 수사기관에 출석해버리면 끝나요. 모든 논란이 끝난다고. 슬쩍 극우 유튜버 저 사람같이도 여러분 하긴 뭐 김건희가 그 극우 유튜버들 취임식에 초대한 거 보면 다 알지. 답은 나오지. 저거 솔직히 말해 만나보면 사람도 아니에요. 저런 것들 다. 대화가 안 되는 족속들이라고. 사기적인 대화가 안 돼. 대통령님이 우리한테 편지 보내셨다. 지킵시다. 그리고 이게 오래된 이야기지만 김건희 고모가 그 극우 유튜버들을 얼마나 관리를 했었습니까? 네. 그 사람들 지금 다 거기다가 다 쏟아 부어 놓은 거예요. 정광훈 여러분 제가 목사입니까? 기독교에서 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에 대한 불신을 정광훈이 다 깎아먹고 있잖아. 기독교 입장에서는 정광훈 씨는 파면했어요. 혼자서 그 목사라고 떠들고 다니는 거고 언론에서 목사라는 호칭으로 계속 불러주는 거예요. 관저 앞으로 총력 집결해 주기 바란다고? 근데 저 사람이 지령을 내리면 지금 밑에서 그 다른 유튜버들이 다 옮겨 하면서 지령을 내리더라고요. 자 다음 고성국이 불과 얼마 전까지 KBS 진행자까지 했어요. 극우 유튜버를 하다가 KBS 라디오 진행자까지 했던 놈이야.
적어도 일주일 이상 버텨서 체포영장을 휴지 조각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이러고. 저는 이런 워딩들이 굉장히 비슷하게 나오는 것들이 메시지가 다 같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그래서. 다음에 신혜식이 유명하죠. 신의 한수. 관저로 모이라고 명령을 내리셨어요. 아까 그 편지가 명령을 내렸다는 거야. 네. 그것도 사령관이. 저는 나가야 해요. 아니 사실 이런 애들 밖에서 만나면 대화 안 된다니까요. 비정상인 애들이야. 그러니까 정광훈부터 신혜식까지 뭐 극우 유튜버들 있죠. 이게 다른 이슈라면은 이걸로 돈벌이 하는 거 그 가능하다고 봅니다. 근데 이번에 자기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것 같아요. 지금 당장은 윤석열 체포 구속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 그 탄핵 인용되는 것까지 이게 너무나 중차대한 과제가 우리 눈앞에 있기 때문에 이런 짜잘한 것들은 지금 당장 급하지는 않은 건데 네. 얘들은 그 돈벌이를 하필 내란 범죄를 가지고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맞죠. 내란 범죄는 저 공소시효가 없습니다. 10년, 20년 후에도 문제 삼으면 얘들은 다 깜빵 가야 돼요. 맞죠. 맞습니다. 지금 당장은 뭐 이게 뭐 몇천 벌었네, 몇억 벌었네, 막 그런 뉴스들 나오죠. 지금은 기분 좋다고 고기 사 먹겠지. 나중에 윤석열 깜빵 가고 나서 그 다음에 얘들 그대로 내버려 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료가 이렇게 다 남아 있는데. 얘들 다 깜빵 가는 거예요. 중앙일보 보도에 뭐가 있었냐면 윤석열도 번다는 극우 유튜버 사람들이 거리 들어눕자 1억 챙겼다. 이게 지금 스포츠에서 와서 그런다는 거죠? 한 방에. 야, 그러니까 결국에는 윤석열을 위하는 것도 아니야. 윤석열 편을 들면서 돈벌이 하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소위 말하면 극우 유튜버의 실체고 우리는 이런 게 있다니까요. 돈이 문제가 아니고 가치로 연대하는 거야. 우리랑 너무 다르죠. 잠깐 나가서 누워있다 올게요. 근데 이제 상식적인 이야기가 몇 개 나오긴 했어요. 한번 봅시다. 김상욱이 최소한의 인격, 품위 이런 것들을 찾지 못하는 데서 좌절감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뒤에서 비겁하게 법의 집행까지 피한다는 것은 본인의 말과도 맞지 않고요. 유승민. 사실 유승민 나 정상으로 안 보이던데. 저거 보고 아직 대통령이잖아요. 대통령으로서 최소한의 채통, 품격 이런 걸 버리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저걸 보고 좀 정상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윤석열이는 계엄 내릴 때도 비정상이었고요. 취임할 때부터 이 새끼는 그렇죠. 비정상이었어요. 비정상이었죠. 유승민은 그만 깝치시고요. 그만 안 나와도 됩니다. 그러니까 예. 어디서 깝치고 있어. 깝치고 있어. 진짜. 오늘 대표가 윤석열 체포 실패하기 전에 한 말입니다. 저거는. 누군가의 아집으로 전체가 희생돼서는 안 된다 이런 이야기도 했고요. 저게 상식적인 거죠. 내가 윤석열이라면요. 윤석열 보고 있나? 네 부하들이 다 지금 다 구속됐잖아요. 줄줄이 사탕으로. 그 사람들 평생 군대만 있었던 사람들이잖아요. 대부분. 그런 사람 인생을 완전 망쳐놨잖아요. 내가 돌아가서 다 풀어줄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을 수도 있어. 아니 그럴 수도 있는데 지금 윤석열 편 드시는 거예요? 아니 드럼통에 있다 그래가지고. 그게 아니라 그 사람들을 구할 수 있는 방법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가 다 시킨 거다. 네. 이 사람들은 자백을 했으니까 풀어주고 나를 중재에 처해달라 하면 돼요. 그럼 훨씬 감경됩니다. 그럴 인격이 아닌 거지. 그런데 여기서 이제 나오는 이야기 하나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비상대권. 야, 난 비상대권 진짜 오랜만에 들어봤어. 없어진 말이니까. 그러니까 극우 유튜버 애들은 있잖아요. 저런 걸 또 어떻게 찾아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상대권. 박정희가 총 맞고 죽으면서 같이 죽은 단어예요. 아, 박정희하고 같이 사라진 단어인데. 저게 저렇게 동시에 여러 채널에서 나왔다는 이야기는 저거 워딩을 준 거죠. 행정 국가 비상사태에 대통령이 특별한 비상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 약간 법적인 거 무시할 수 있는 거. 그게 비상대권이에요. 비상에 쓰는 대통령의 권한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게 이제 덕지 정권이 무너지면서 없어졌단 말이에요. 저렇게 돼버리면 저게 무슨 불의 권력으로 써버리잖아요. 왕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봉규 알죠? 이봉규가 왜 정평 같은 데 보면 옛날에는 유튜브 하기 전에는 정평 프로그램에 나와가지고 너스레 깨나 떨던 그런 평론가예요. 근데 이봉규 같은 애들 보고 있으면 여러분 유식해 보입니까? 아니요. 그냥 무식해. 뇌피셜로 방송한 애들이야. 비상대권 들어가서 완전히 국가 체계를 제대로 돌려놓든가 아니면 최소한 선관이라도 제대로 돌려놓아야 합니다. 그게 뭐예요? 저기 부정선거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저런 극우 세력들이 왜 자꾸 그 부정 선거를 이야기를 하느냐.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게 여러 가지 뭐 이렇게 그 여론조사 결과들 짜집게 하면서 우리가 이긴다, 우리가 이긴다, 돈 달라. 그렇게 후원금을 받았잖아요. 근데 결과는 졌잖아. 그러니까 뭐라도 이야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부정선거라는 이슈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들 할 말은. 그러니까 이거는 부정선거기 때문에 당신들이 우리한테 돈 준 거는 정당한 건데 민주당이 지금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거다. 이런 논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보고 윤석열이 뻑이 가가지고 그래 그렇지. 내가 명태균한테 받아본 자료로는 내가 이기고 있었는데 우리가 이겼는데 왜 졌어? 그러면 이건 민주당이 부정선거 한 거야. 이렇게 딱 짝짝꿍이 맞은 거예요. 민주당이 부정선거를 해? 네. 무슨 힘으로? 모르지. 모르지 않도 모르지만. 그러니까 쟤네들이 이 보고만 있으면 그럴 수 있다니까. 여러분 있잖아요. 새날 말고도 보는 채널들이 있으실 거잖아요. 정치 채널은 새날? 그럼 다른 걸 볼 수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무슨 얼치기 하나가 역사 강의를 한다고 쳐봐. 근데 거기서 나온 말이 세상에 100% 진실로 받아들인 사람들이 있어요. 나한테 새로운 지식이 생긴 거야. 윤석열이가 그런 짝 아닙니까? 비상대권? 그런 게 있었어? 그 비상대권 개념으로 법 위에 있으면서 대통령이 내린 계엄은 내란이 아니라잖아요. 난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거잖아요. 법적 근거 없이. 그러니까 정말 고상하게 평론가들처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만 이 새끼는 그냥 정신병자예요. 그러니까 이게 대통령이란 자리에 올라가면 안 되는 자가 올라가서 자기가 다수 의석이면 과반만 국민의힘이 갖고 있으면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었는데 선거 때까지 기다렸는데 선거도 지고 나니 이제는 계엄령을 내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놈. 근데 문제는 윤석열이를 망친 저 극우 유튜버들도 야수님 아까 말씀처럼 처벌해야 됩니다. 국민의힘이랑 똑같이. 그거 안 하면요. 나중에 대한민국 개판 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그 극우 유튜버들이 진짜 큰 실수를 하고 있다고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게 뭐 단순히 부정선거 음모론을 퍼뜨리거나 안 그러면은 뭐 윤석열을 뭐 옹호하거나 뭐 이 정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란 범죄에 대해서 선전선동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공소시효가 없는 범죄예요. 이건 언제든지 이게 무조건 이게 처벌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게 윤석열이 감옥 들어가고 나서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윤석열이 이번에 감옥 들어가면 절대로 못 나옵니다. 나오는 방법 하나밖에 없어. 들것에 실려 나오겠지. 시체가 돼서 나오거나 예. 아니면 타로카를 방법밖에 없어. 타로에 뭐 이렇게 살 빼면 할 수 있겠죠. 근데 이 어쨌거나 윤석열이 감옥 가고 나면 그러면은 이 극우 유튜버들은 새로운 어떤 컨텐츠를 개발해가지고 내가 윤석열한테 속았다. 윤석열하고 그동안 통화했던 녹취록 다 까면서 그걸로 다시 장사를 해 먹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를 그걸 또 재밌게 볼 게 아니라 너 그래놓고 내란 옹호했지. 내란 선동했지. 그걸로 처벌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튼 진짜 우리 대표는 대선 주자가 된 이후에 우리 같은 방송들이 안 나오잖아요. 아까 내가 덜한 얘기가 그거예요. 네. 이유는 뭐겠습니까? 모두의 정치인이 되고 싶은 거예요. 모두의 그렇게, 이재명. 그렇게 해야죠. 그래서 우리 다 이해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섭섭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지. 얘네들 진짜 골 때리고 지금 현재 속보로 분당 야탑에 지상 8층 상가에서 건물이 화재가 나가지고요. 다수가 고립돼 있다고 하네요. 나이씨. 뭐 나라가 이렇습니까? 지금 소방 대응 2단계 발령. 어마어마한 불이 났는데요. 아이고 이럴 때 이런 사고가 터지면 제발 좀 무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보람 PD 사진 하나만 올려드릴게요. 그 사진으로 한번 보여주세요. 건물이 크네요. 지하 5층, 지상 8층. 더 이상 누가 좀 건물입니다. 죽거나 다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좀 사람 좀 그만 죽이자 진짜 얘들아. 대통령이라는 새끼가 재수가 없다 보니까 나라가 이 모양 이 꼴 아니야. 농담하는 게 비가 와도 너무에 탓했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안전을 중시하는 사고를 벌이려면서요. 지금 그 인근에는 연기 때문에 앞에 안 보이는 정도라고. 화재 나면요 타 죽는 것보다요 지식게 죽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예. 저렇게 연기 나서 다수가 고립돼 있으면은 희생자가 많을 것 같은데. 큰 벌이네요 정말. 걱정입니다. 벌써. 아이고.
분당에 있는 BYC 건물이라고 해요. 예. 자, 피해가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건물이야 다시 세우면 되지만 사람 한번 돌아가시면은 다시 돌아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 참사가 나면은 내일같이 아파하는 게 저는 한국인의 정서라고 생각합니다. 자, 1부 마치겠습니다.